책을 책임 편집을 맡은 남의 굽는 출판사의 박수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015년에 저희가 남의 굽는 출판사가 봄날의 책방이라는 작은 책방을 통영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대학생이 저희 책방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농업 세계 일주를 하고 있다 라고 해서 너무 얘기를 재밌게 해주는 거예요. 세계 곳곳을 다녔던 이야기를. 너무 재밌어서 그 이야기를 책으로 한번 내보자 라고 해서 2017년에 파밍보이즈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때의 인연을 가지고 이번에 두 번째 책도 함께 하게 됐고, 이번엔 새로운 저자 오렌지 작가님과 그리고 양혜진 작가님까지 함께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처음에 파밍보이즈를 가지고 농업 세계 일주를 떠난 이 청년이 돌아와서 농사를 지어서 포부를 멋지게 펼칠 줄 알았는데 돌아와서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웬 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정말 파란만장한 일들이 펼쳐지고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재밌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세 분의 저자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금호마을에 살고 있고요. 이상하고 아름다운 판타지 굿라이프 저자 유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남해에서 2년, 진주에서 1년 있다가 2년 전에 다시 서울로 올라간, 지금은 이제 더 여러 지역이랑 연결되어서 일하고 있는 양예진이라고 합니다. 네, 어쩌다가 집 지으러 2019년에 왔다가 4년, 이제 5년 차가 된 금호마을에 살고 있고 펑프라에서 일하고 있는 오린지라고 합니다. 네, 세 분의 소개를 잘 들었고요. 저희 오늘 순서는 유지양 작가님의 강연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이제 그 후에 북토크 서로 세 분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마지막에 사인회까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귤과 떡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잘 누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책이 이 남해 두모마을에서 한 3년에서 4년 정도를 그린 기록이라서 그 전에 왜 이쪽에 왔고, 그리고 이후에 어떤 그림들을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했고 팜프라를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준비했어요.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한 20분 정도 하고 저희 저자와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는 2018년에 판타지 촌라이프를 위한 인프라를 만들겠다 해서 팜프라 촌 인프라에서 팜프라라는 팀을 만들었고요. 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실제로 판타지가 제가 지향하는 혹은 제가 꿈꾸는 판타지가 뭐였는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저의 고향처럼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산이 있는 그런 마을에 되게 살고 싶어 했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이제 이렇게 5그루의 보호수가 또 있고 가운데는 한 7,000평 정도 되는 들판이 있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 옆에는 지금 이제 리모델링이 됐는데 양화분교라는 폐교가 있었고요. 이 폐교에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그건 좀 더 뒤에서 얘기드릴게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12만 평 정도 되는 다랭이 논이 있고요. 그 다랭이 논에는 봄에는 이제 유채꽃을 심고 올해는 이제 반딧불이가 이제 수만 마리가 나왔어요. 이제 그 경작을 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뒤에는 명산인 금산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네. 여기서 저희는 그동안 이제 농사를 이렇게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프로젝트도 하고 농사를 짓기도 했고요. 그리고 네, 뭐 여름에는 보호수 아래에서 뭐 밥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도 초대해서 지금 보시면 다 완성된 집들이 있는데 코부기라는 작은 집을 짓는 워크숍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쯤은 마을분들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루가 끝나면 노을지는 어떤 바다를 본다거나 뭐 산책을 한다거나 그게 제가 생각했던 어떤 판타지였어요. 근데 이 판타지를 실현하는데 이제 올해 좀 실현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1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어떻게 하면 기반 없이 촌라이프를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었고요. 사실 제가 농사나 농촌, 농업에 대한 어떤 계기를 가지게 된 거는 이제 첫 배낭여행에서 그 차 밑에 들어가서 자는 아이들을 만났었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세상은 제가 경험한 것보다 좀 더 불평등하고 불균형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이 좀 더 원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20대 초반에 중요한 키워드가 식주학이라는 3가지 키워드였고요. 사실 저는 이 3가지에 대한 기술들이나 어떤 역량을 가지면 한 50, 60대가 되면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공유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되게 거창하게 시작했고요. 그렇게 1년 농사를 졌고 1년 차 만에 그 땅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장님들 만나러 다니고 이제 지자체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기반이 없는데 농촌에 살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를 계속 물어보러 다녔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을 저는 고향이 통영인데 통영에는 답이 없어서 한국을 또 돌아다녔습니다. 한국을 한 6개월 정도 자전거 타면서 다녔는데 거기서 기반 없이 정착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청년이 못 만났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파밍보이즈라는 팀을 꾸려서 저랑 2친구 포함해서 이제 2년 동안 세계 청년 농부들이 어떻게 기반을 마련했는지를 보러 다녔고요. 네, 이 부분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에서는 실제로 이제 저희보다 20, 30년 전부터 지역 소멸이 좀 이슈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고, 여기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어쨌든 청년 세대한테 투자하고 지원하는 게 앞으로 자신의 어떤 어른들한테도 자신의 삶에도 얼마나 그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를 갔을 때는 대부분 2년 전, 3년 전 그 사람들이 소비한 농산물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를 기반으로 농부분들한테 농사를 지어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농부분들이 그걸 짓고 바로 옆에 있는 마트에 납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통 과정에서 자기의 돈을 이렇게 다른 업자들한테 주는 과정이 없다 보니까 되게 농부는 부자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런 구조를 만든 정부는 사실 농업을 시장 경제에 이렇게 놓으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어떤 자급자족률은 되게 중요한 키워드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이제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이렇게 농촌에 정착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주거나 토지나 수익 모델을 마련을 해주고 있었고요. 그게 좀 저렴하게 임대료를 내거나 아니면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여정을 통해서 느낀 건 어쩌면 이 사회가 이 청년들을 당연히 도시로만 갈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에 대한 시스템을 먼저 마련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나 역시 이런 농촌에 살고자 했을 때 전혀 내가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쩌면 사회구조적 문제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했고요.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때 30 됐고 제 기반을 마련하는 걸 고민하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이미 어른이 됐고 내가 그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전환을 했고요. 그러면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짓기 시작한 이유는 농촌에 살아간다고 했을 때 모든 생활 반경이 주거를부터 시작을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6평 이동주택을 내가 살 집을 일단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거에 살고 싶은 친구들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한 10개월 정도 건축 기술을 하나하나 익히고, 그리고 첫 번째 집을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 이 팜프라촌의 제일 끝에 있는 집인데요. 이렇게 설계를 하고 여기서 제가 한 2년 반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할 때 1mm 1mm 단위로 다 쪼개서 했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언젠가 저희도 집 짓기 문화가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이 매뉴얼을 가지고 스스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매뉴얼이 작동하는지, 처음 집 짓는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워크숍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워크숍에 만들어진 모든 집은 다 여기 와 있습니다. 그때 2019년도에 이제 린지 씨가 여기 참여해서 뽑혀가지고 아직도 팜프를 하고 있죠. 네, 이렇게 했었고요. 이 여정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건 생각보다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그 퇴직 세대뿐만 아니라 10대, 20대, 30대, 40대 모두가 다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이 에이전시를 만나서 그때는 이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지만 뭔가 그거를 우리가 서비스를 비영리를 하든 영리를 하든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고 이제 작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팜프라가 만들어졌고요. 처음 저희가 이제 내세운 거는 도시에서 지역으로 삶의 전환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인프라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요. 결국 지역에서 도시로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생긴 어떤 문제들 있잖아요. 계속 지역이 소멸하는 문제들, 지역의 자원들이 사라지는 것들, 식량 안보에 대한 위협들이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막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청년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몰라서 한 2, 30가지의 영리와 비영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놓고 사업을 다 펼쳐놓고 하나하나 3년 정도를 두고 다 해봤습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느낀 건데 저희는 자본금이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사유지로는 이게 불가능하겠다 생각해서 공유지를 빌려야겠다는 생각에서 2018년에 저희는 브랜딩, 제품이나 서비스 없이 브랜딩 작업을 먼저 시작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촌에서 살고 싶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설문하고 그 설문을 기반으로 팜프라촌이라는 마을을 설계를 했습니다. 가상의 마을. 그리고 이거를 공공의 계속 이렇게 공공의 지자체의 시장님이나 군수님 만나서 이제 피칭도 하고, 뭐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계속 논의를 했고요.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되고 다 프로젝트 엎어졌고,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에이전시와 저하고 마지막에 남아서 어떻게 이거를 어디에서 해볼까? 가장 판타지를 실현해 줄 수 있는 자연이 있는 곳이 어딜까 했을 때 그곳이 남해였고요. 그래서 남해에 있는 200개 마을하고 대교 43곳을 다 가보고 거기서 두모마을로 오게 됩니다. 여기 또 많이 오셨지만 동동 분들이 동고동락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상주중학교라는 공립대안학교에서 저희가 이쪽에 이장님을 만날 수 있게끔 또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첫 해는 팜프라촌 시즌1은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자유하고 그 청년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의 궤적을 발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이제 기획하는 것들을 좀 많이 집중했고요. 그리고 농사 짓고 아까 다랭이논에서 이렇게 또 논농사 짓고 이제 워크숍하고 이렇게 설계했고요. 그리고 각자가 가진 능력으로 이 마을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지, 돈을 벌 수 있을지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했습니다. 다 뭐 돈을 버는 건 좀 힘들긴 했지만 어쨌든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남해에 있는 친구들 모아서 또 아이돌 육상대회를 했고요. 그리고 마을분들 초대해서 또 큰 잔치 축제도 했습니다. 그렇게 2019년 시즌1을 하고 시즌2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고서를 만들었고요. 저희가 보고서를 만든 이유는 행정에서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정책을 만드는 데 참고하고 귀농귀촌을 꿈꾸는 친구들이 이 자료를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매년 만들었고요. 사실 오늘 나온 책도 그런 취지와 의도가 되게 있습니다. 3년의 기록들을 모은 거고 문제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살아보기를 하고 몇 개월 같이 지내고 정착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생겨도 주거를 구하는 게 마을에 한 채도 못 구했어요. 저희 역시도 아직 저희 집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청년의 생태계를 만들겠다 생각해서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경남도에서 청년 친화도시라는 사업을 받아서 이제 이 청년센터를 만드는 일도 같이 하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팜프라의 지난날을 돌아다 보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유목생활을 했었고 사유지가 아니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민원이 한번 들어오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공공의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생존을 하고 우리의 공간을 만드는 일을 하자라고 이제 의견을 모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단계에서 사업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돈이 될 만한 집을 팔고 옷을 팔고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살아보기 숙박도 하고 그리고 농산물과 매거진도 같이 팔아보고 뭐 디자인 것도 하고 기업하고 이제 농산물 파는 것도 하고 전시도 해보고 하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풀어볼까를 하면서 리브랜딩 작업을 또 에이전시랑 같이 했고요. 그러면서 이 사유지를 매입하고 팜프라촌이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3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가기로 했고요. 일단 일주일살이, 촌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일주일살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립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공방,
그리고 촌살이에 필요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이 스토어 공간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희는 뭐 이런 경험뿐만 아니라 다음 스텝은 아마 주거 모델을 만들어가는 모델을 할 것 같은데 그걸 이유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생각은 지역이 일단 소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세대는 좀 자신이 원하는 삶을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촌라이프를 살아가는 사람들만큼은 적어도 지구를 좀 보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팜프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팜프라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씨가 유장 작가님이 오늘 묵토크를 하기 전에 팜프라의 3년을 20분 안에 한 번에 정리해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20분 안에 이게 90장이거든요. 지금 읽으신 게. 그 90장을 20분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지금 20분이 안 걸렸어요. 한 15분? 와, 진짜 빨리 하려고 했는데 빨리 했네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무슨 얘기인지 약간 놓치는 부분도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것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자 세 분을 한 자리에 모셔놓고 저희가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고 그리고 저희 오늘 북토크 신청을 받을 때 질문을 미리 받기도 했고 오늘 오셔서 바로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거든요. 저자 세 분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나는 꼭 이 질문 물어보고 싶다 하고 하셨던 것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선택권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나중에 천천히 생각나시면 하나씩 물어봐 주셔도 괜찮아요. 유정 작가님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다른 분들께 먼저 물어봐요. 양혜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유정 작가님은 아까 얘기하시기를 이제 약간 청년 농촌에 살고 싶었고 촌에 살고 싶었고 촌 인프라를 만들고 싶었는데 애진 작가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 팜프라를 만드는 일에 참여를 하게 되셨나요? 저도 이제 저랑 비슷하게 저는 좀 조금 더 대안이라는 키워드에 항상 꽂혀 있었었는데요.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본가는 광주예요. 이제 다 인서울 하게 되고 다 서울로 모이는 이런 상황에서 서울에 이제 살다가 왜 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는 의문이 생겼었고 그래서 이제 좀 대안을 좀 실현할 수 있는 그 여백이 있는 공간이 촌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나고 자랐기에 생긴 그 낭만으로 촌을 처음에 찾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2년 정도 국내에 이제 좀 다니면서 그런 농장이나 농업 경험도 해보면서 그때 이제 페이스북으로 당시 파밍보이즈가 아니고 원래 이름이 비상식량 프로젝트라는 페이지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슷한 여행을 다닌 사람이 있다 해서 이제 저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도 이런 식으로 여행 다니고 있는데 농장 추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보내서 네덜란드 농장을 추천을 받아서 실제로 다녀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다시 귀국을 했는데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코브기로여서 그래도 소개도 해줬으니까 인사라도 드리러 가야지 하고 이제 처음 그때 오프라인으로 뵀어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저도 좀 농업 관련해서 행사 기획 일을 하면서 강연 연사로 이제 섭외를 했었는데 이런 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해서 고민하다가 그래 한 1년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1년 정도 이제 막 시작했던 게 3년이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때 애진 작가님은 대학을 다니고 계시면서 지금 이 일을 병행을 하신 거죠. 그럼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시면서 남해를 계속 왔다 갔다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돌아오면 왜 그랬지? 이러는데 그때는 이제 거의 1박 2일 동생이가 이제 살았어가지고 1박 2일 서울 잠깐 갔다 내려오는 걸로 1년 반 정도 통학을 했었어요. 대단하다. 지금은 이제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시 하라면 요즘 잘 안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렇죠. 그러면 같은 질문이지만 이제 오린지 작가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린지 작가님은 어떤 계기로 남해에 오셨고 팜프라를 같이 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친구들은 매우 어떤 큰 이상을 가지고 팜프라를 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방금 말한 대로 애지는 일주일에 한 이틀은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와가지고 여기서는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한 일주일에 한 5일은. 그러면서 생활을 하면서 팜프라를 꾸려가는 이 친구들 너무 신기한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아주 개인적인 욕구로서 타이니하우스 작은 집을 짓고 싶었고 그 집이 내가 원하는 삶을 딱 충족시킬 그런 디자인이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제가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배웠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계속 타이니하우스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한국에는 그런 문화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례들을 많이 찾아보다가 한국에서도 이런 집 짓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을까 하다 찾아보다가 이제 제가 하도 주변 친구들한테 나는 작은 집 나중에 지어서 시골에서 좀 자연 가까운 데서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도 하고 다니니까 어느 날 친한 친구가 팜프라라는 팀이 남해 바닷가 마을에서 작은 집을 짓는다는데 너무 매력적인 단어들이 다 있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작은 집을 그것도 직접 지어 근데 또 청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운이 좋게 그때 제가 일이 딱 캔슬이 되면서 이제 워크숍에 참여를 하게 됐고 이제 팜프라의 집짓기 워크숍에 참여하고 이후에 이제 집짓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팜프라촌이라는 거를 기획하고 있는데 같이 해보지 않을래? 해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실제로 집을 지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3일차 될 때까지 제가 일주일도 못 버티고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이제 몸을 쓰는 일도 해보지 않았고 저도 30년 동안 수원이라는 도시에 살았고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저도 책 만드는 일을 주로 했었기 때문에 거의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몸을 쓰는 일에 익숙하지도 않은데 그리고 그때는 저희가 그냥 땅바닥에서 집을 지었잖아요. 창고나 뭐 이런 작업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햇볕 받고 1시간 동안 바깥에 서 있는 것도 저는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워크숍을 참여한 참여자들도 린지 씨 그냥 쉬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는 얼굴 허해져가지고 이렇게 메롱 이러고 있으니까 저는 일주일도 못 버티고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언제 말하지? 언제 가지? 언제 간다고 말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참 인간이 신기한 게 일주일이 되니까 몸이 적응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한 달이 되고 4년이 됐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사실 되게 이렇게 코보기 워크숍을 하다가 이제 금호마을에 와서 팜프라촌을 만들기까지 굉장히 많은 지역을 다니고 그리고 막 오라는 지역들도 있었다고 들었고 그리고 남해를 선택을 하면서도 남해에서도 한두 곳이 아니라 폐교만 43곳을 다 가봤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곳을 선택한 이유와 그리고 금호마을에 처음 왔을 때 어땠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선 그 대안이 없었어요. 갈 곳이 아예 없었고 그때 저희가 4명이었다가 예진하고 저희 둘만 남았거든요. 다 떠나고 이제 저도 이제 못하겠다고 했는데 예진이 넌 더 해야 돼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심폐소생술해서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남해로 왔고 예진을 그때는 보고 했어요. 아직도 남아주고 이 사람은 이제 계속 출퇴근을 어떻게 보면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내가 더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림 아직 못 본 거죠. 네. 그래서 나도 좀 못 받고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다음에 제가 강연을 한번 왔는데 그때 상주중학교로 강연을 왔었어요. 그때 교장 선생님하고 학부모님들이 엄청 저를 막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때 기억이 나서 찾아갔었어요. 교장 선생님 찾아가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그 상주중학교 그 이사장님이 사셨던 그 사택이거든요. 그때 집이 있었고 그 옆에 공터를 또 가지고 계셨는데 거기를 이제 내어주신 거죠. 거기서 집짓기 하고 여기서 살아라 일단. 그래서 거기 집짓기 워크숍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장소를 좀 면밀히 찾아보고 있었고 그러다가 여기가 원래 공립대안학교를 또 만들려고 했었는데 잘 안 돼서 폐교가 하나 비어 있는데 여기 써보겠냐. 그래서 그 동고동락 협동조합분들하고 상주중학교 분들하고 이렇게 써보겠냐 하셔가지고 이장님을 만나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냥 여기 왔는데 충격받은 건 제가 제일 아름답다고 한 3곳이 있었는데 여기였던 거예요. 네. 오 여기다 하고 생각해서 이제 이장님을 만났는데 이장님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한 60장짜리를 맨날 들고 다녔거든요. 그 첫 페이지를 보시더니 이제 오케이. 네. 그러더니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너네 못 가. 이제. 그래서 제가 1년만 일단 해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고 첫 해는 사실 이 학교를 저희가 정식으로 임대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냥 했습니다. 네. 그거 말고는 선택지가 아예 없었어요. 네. 군에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근거에 대한 조례가 없잖아요. 네. 그때 기본법도 없었고 그때는 네, 아무 사업도 없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예산이나 이런 거 청년들 왔을 때 공공의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서울시 청년청하고 같이 이렇게 콜라보해서 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해에 실제로 살아보시면서 두모마을 제가 여기가 치킨이 2마리 이상만 배달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배달이 되는 게 치킨밖에 없는데 치킨이 2마리 이상이어야 배달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치킨이 배달되지 않는 곳에서 사시는 느낌은 어땠는지, 무엇이 정말 좋고 무엇이 가장 힘들었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 부분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희가 치킨을 그렇게 그마저도 별로 배달해 먹은 적은 또 없었어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는 뭐 항상 저희 정체성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우리 뭐지? 활동가인가? 기업을 한다는 건가? 뭘까? 그냥 마을 주민인가? 이게 저희 일을 하다가도 밥을 결국 지어 먹어야 되니까 밥하는 사람은 또 그때 또 어느 순간 막 린지가 막 자주 가서 이제 밥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오면서 밥도 우리의 업무에 포함이 돼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있었고, 심지어 이제 사실 나가서 먹으려고 해도 돈도 돈이지만 기본적으로 다 차 타고 나가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저희가 구멍가게 하나 없는 마을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이제 그것도 거의 여기 제일 가까운 곳이 금산 창릉이거든요. 거의 주구장창 우리 구내식당처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대안을 생각하긴 했지만 어느 순간 이 선택지가 우리가 여기 살면서 선택지가 좁아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제가 이제 다시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서울 가서도 제일 먼저 했던 게 결국 제 취향을 너무 찾고 싶더라고요. 여기 있다 보니까 현실에 맞춰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옵션만 선택을 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라는 게 헷갈리는 순간이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만 느낄 수 있는,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과 힘들었던 것. 뭐 애진이랑 같은 맥락으로 저도 이제 자연 가까이에서 살고 싶고 작은 집에 살고 싶어서 이곳에 왔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의 취향을 완전히 반영한 삶을 살고 싶어서 왔는데, 저희는 이제 학교를 들려서 거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밥을 먹는 시간이나 먹는 것이나 아니면 일을 하는 시간 외의 시간도 모두와 같이 보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이게 내가 원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을 계속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이제 지역에 와서 사니까 더 도시나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더 많이 다니게 됐고, 그곳에서 내가 이곳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골이나 자연 가까운 데서 좀 충족되지 않는 갈증을 느끼는 부분을 더 찾으러 다니고 그걸 느끼러 다니는 것 같아요. 네. 재영 씨 같은 경우는 아까 애지 씨와 둘이 남은 순간도 있었고 떠난 친구들이 되게 많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약간 그 떠난 친구들이 떠날 때의 느낌들이 어떠셨나요? 일단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떠나는 게 가장 힘든 사람이고 딴 거는 안 힘들어요. 뭐 좀 불편한 데 살고 이런 거는 제가 그 여행하면서 텐트에 살았기 때문에 더 열악한 데 살았기 때문에 항상 이 정도면 좋지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데 이제 어쨌든 제가 어떻게 보면 초대를 한 격이잖아요. 제가 막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뭔가 잘 안 맞거나 해서 이제 뭐 삶도 안 맞고 이렇게 해서 떠나게 되면 그게 항상 회복기가 오래 걸렸던 것 같고요. 여전히 최근에도 이제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일을 하다가 누군가 나가면 그 친구의 애도 기간이 스스로 한 달은 되는데 아 그렇구나 뭐 자꾸 생각나고 이럴 때는 그런 친구가 잘하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저는 항상 앞으로도 힘들 것 같고요. 사실 여기 이제 진영 주민이 와 있는데 이제 저희랑 같이 이제 판프라촌이라고 해서 살아보기도 하고 직원으로도 일을 하고 지역에 이제 정착을 했는데 가까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긴 시간들도 같이 있고 좀 필요할 때 도움도 서로 받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판프라가 금호마을에 와서 있는 동안에 이제 판프라의 촌민으로 들어와서 살아보기를 했던 분들, 촌민들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멤버들도 있었는데 그럼 지금까지 판프라를 거쳐간 청년들이 총 몇 명쯤 되나요? 저희가 이제 6개월도 있었고요. 뭐 4개월, 6개월도 있었고 뭐 일주일 살이도 있고 좀 단기도 있었는데 지금으로 보면 그래도 한 이제 되겠는 한 200~300명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00명. 네, 처음에는 1년차, 2년차는 10명, 10명 두 번이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기간이 짧아지면서 더 많은 친구들이 오고 꽤 많은 친구들이 왔고 실제로 지역에 정착을 저희 뭐 남해에 정착하거나 뭐 다른 시골에 정착한 친구들도 꽤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다시 돌아갔고 저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좀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어보거든요. 나중에 기촌하면 어디 올 거야? 두모마 이렇게 뭐 남해 올 거야? 이런 것들이 그런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여기를 거쳐간 친구들 중에 다른 지역에 기촌한 친구들도 많이 있나요? 네. 그리고 조금 뭐 저희의 데이터긴 한데 좀 20대 친구들은 다시 자기의 기술이나 먹고 삶을 좀 가지고 오려고 하는 느낌도 있고요. 조금 이제 30대 중반에 뭐 부부거나 이런 친구들은 아예 이제 기촌을 하거나 네, 아예 이쪽으로 이제 완전 오려고 또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 이 연령대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세 분 중에 어느 분이 대답하셔도 괜찮은데 이제 그 함께 했던 친구분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나 혹은 아니면 사람이 있다면? 돌발 질문이면 바로 떠오르나요? 저는 이 일이 되게 공공성을 가진 일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고맙다는 이야기를 생각보다 많이 못 듣거든요. 네. 좀 때로는 당연하시기도 하고 저희가 하는 노력이라는 게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이 되게 아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그 순수한 이유는 우리의 어떤 자아 실현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게 도움이 됐다라는 걸 이제 듣는 게 되게 좋잖아요. 근데 그걸 항상 말해주는 사람이 여기 있는 준민이 네, 항상 그 위로를 많이 해줍니다. 너네가 하고 있는 너무 어렵고 근데 그걸 잘해내고 대단하고 지금 당장 그만해도 돼 라는 그런 말을 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네 저기 계신데 네, 그 친구가 저는 항상 고마워요. 혹시 민지 작가님과 예진 작가님도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판프라를 소개해준 미랑이라는 그 시즌1 때 어떤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되게 섬세한 친구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고 그 친구는 어떤 캐릭터고 무엇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서 약간 조용한 마당발처럼 너 여기 가보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의 소개로 이제 판프라 코북 워크숍도 참여하게 됐고 반대로 저는 이제 그 친구도 지역에서의 삶을 꿈꾸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가족 이런 조건이나 지금 상황상 당장 내려올 수 없어서 계속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판프라에 놀러 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친구도 어떻게 보면 지금 지역으로에서의 삶을 좀 준비하는 단계 그런 친구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가장 생각나고 사실 팜프라에 있으면서 되게 촌민이 아닌 친구들 뭐 헬퍼로도 잠깐 저희 공사할 때도 그냥 연고도 없거든요. 저희 아시는 분도 아니고 그냥 팜프라가 하는 활동이 좋아서 그냥 한번 궁금해서 와본 친구들이 막 하루가 일주일 막 한 달, 세 달 이렇게 도와주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사실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하고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뭐 한 1년 뒤에 왔다, 2년 뒤에 왔다가 그러면서 또 어느 순간 나도 이제 지역에 살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까 지영이 말한 대로 저희가 아직 4년 차밖에 안 됐지만 그런 씨앗들을 조금 뿌린 게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직 도시에 있다고 해도 그런 존재가 내가 아는 지인이나 친구가 거기 있다면 조금 더 용기를 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반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 오늘 게스트인 준미님과 진영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이제 팜프라촌을 만들고 운영을 해온 최 저자님과 실제로 팜프라에서 안에서 시즌 촌민으로 살았던 그리고 멤버로 활동했던 그분, 지금은 이제 멤버가 아니라서 훨씬 자유로운 이야기를 많이 하실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실제로 팜프라촌에 살았던 것은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소개 간단히 해주실까요? 저희는 팜프라촌 1기 프로그램의 촌민이었던 이준민, 권진영 부부이고요. 지금 남해읍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고 또 민박집과 작은 가게 공간 하나 운영하면서 여기 살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은 그러면 촌민으로 오셨다가 멤버로도 활동하시고 지금은 남해에 정착을 하신 거죠? 예. 그러면 두 분은 어떻게 왜 촌으로 오시게 됐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왜 팜프라에 오시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저희가 원래는 서울을 기반으로 살고 있었고 신혼 때는 이제 수원에 구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실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그 농사도 지어봤었거든요. 그 경기도에서 땅을 구해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귀농이나 귀촌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한 거의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계속 준비하고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회사를 둘 다 그만두고 이제 어디든 가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뒀었는데 이제 저희 진영이 예전부터 알고 있던 곳이 팜프라였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집 짓기에도 좀 작은 집 짓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농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곳으로 이 팜프라를 알고 있었어요. 그냥 그 소식들만 팔로우 하다가 이제 이곳에서 이 양화봉교라는 장소에서 그 모든 걸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되게 약간 좀 혹하게 그 딱 프로그램 모집하는 그 공고 자체가 우리가 해보고 싶었던 게 거기 다 있었어요, 사실. 왜냐면 뭐 집을 짓는 거는 집 짓는 데만 알려주는 기술을 하는 곳도 있었고, 뭐 농사 같은 경우도 젊은이들을 모여서 협업농장 하는 것도 있었고, 그게 좀 이렇게 분산돼서 각각 있는 것들은 있었지만, 그게 다 하나의 일종의 좀 패키지처럼 모든 게 다 있는 곳은 사실 거의 유일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다. 이게 우리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요 3개월 동안 집약적으로 다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지원했었고, 그 진영 같은 경우는 너무 되고 싶어가지고 거의 뭐 예전에 우물물 떠놓고 막 이렇게 막 기도하듯이 매일매일 막 계속 했었어요. 나 떨어진 거 아닌가? 이 사람들 왜 연락을 안 주지? 그때 원래 그 공고해서 연락 주기로 한 딱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연락이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연락을 안 주는지 계속 1분마다 저한테 물어보고 이제 만약에 난 떨어지면은 이곳에 와서 옆마을에 빈집을 구해서 그 아무 데라도 들어가서 일단 무조건 찾아갈 거다. 그 정도로 되게 들어가고 싶어 했고 결국에는 이제
저희를 촌민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가지고 되게 저희한테 사실 남해라는 지역보다는 판프라라는 그 회사가 제공했던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는 더 메인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자주 얘기했던 게 이제 만약에 이 친구들이 뭐 다른 지역에서 그걸 했다라면 아마 저희는 다른 지역에 정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항상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남해에 아마 처음 물꼬를 트게 되고 정착까지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이 친구들이 제공하려고 했던 것들 그게 매력적이어서였던 것 같아요. 그 촌이 인프라가 훨씬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름답고 좋은 자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제 수도권에서 계속 살아오시던 두 분이 이렇게 촌으로 오고 싶었던 꿈을 가지게 된 혹시 개인적인 계기나 아니면은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도 이제 인프라를 얘기하셨는데 오히려 인프라가 없는 곳에 가서 좀 살고 싶다는 욕구가 강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방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까지 다니고 이제 대학교부터 한 10년 동안 이제 서울에서 살고 이제 탈서울을 이제 30살에 하면서 이제 남해 오게 됐는데 이제 10년 동안 서울에 살다 보니까 아까 취향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서울에서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내가 고르기만 하면 되니까 그게 정말 내가 원해서인가? 내가 무언가를 산다는 게 진짜 내가 원해서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되묻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도 내 선택이 맞는가에 대해서 오히려 의문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너무 내 선택보다는 이미 세팅된 구조 안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20대에는 이제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살아봤으니까 30대에는 인프라가 없는 곳, 연구가 없는 곳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곳에 가서 오히려 도전해보고 내가 생존할 수 있는지를 좀 테스트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런 마음에서 이제 남편이랑 꾸준히 준비를 해가면서 기회를 찾다가 이제 판프라를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원하던 판프라에 드디어 살아보기가 돼서 와서 판프라에서 살아보기를 하고 또 남해에서 살아보시니까 실제로 살아보시니까 어떤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사실 좋은 점, 나쁜 점 그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여기 내려오기 전에는 되게 항상 극단적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 살 때는 이제 서울은 빨리 떠나야 할 곳이고 지역이란 곳은 빨리 내려와야 될 곳처럼 이렇게 되게 그걸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게 됐는데 정작 이곳에 내려와서 살게 되니까 이제 지금 현재로서의 저희가 약간 품고 있는 마음은 두 개가 다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서울이란 공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과 이 지역에서 줄 수 있는 것들 그 모두가 저는 한 인간에게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그 균형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저희 둘의 화두도 그런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책에 보면은 이 애진이 썼던 문장 중에 하나가 그게 있거든요. 문제 해결은 결국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걸 보고 되게 좀 개인적으로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좋고 저희가 나쁘고가 아니고 그 두 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을 애진이 이곳에서 일할 때도 계속해서 자기가 머릿속에 품고 있었던 어떤 생각이었고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갑자기 마무리했는데 그 두 분이 지금 이제 남해에 정착해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 하고 계시는 일들이나 그리고 또 책을 내셨다고 들었어요 두 분도. 그래서 그 하고 계신 일과 그다음에 이번에 내셨다는 책을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실은 저희가 이번에 책을 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내서 제가 북토크 같이 하자라고 꼬셨어요. 그래서 나 초대해달라. 오자마자 오다 사람분들이 많고 너무 가까워서 괜히 초대해달라 그랬다.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고 막 책도 부끄럽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책 가지고 와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우연한 계기로 이제 두모마을에서 계속 살고 싶었는데 이제 집을 구하지 못했고 또 이제 판프라의 직원으로 있었지만 좀 독립해서 우리만의 길을 찾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겹친 시기에
이제 다 떠나서 이제 남해든 어디든 새로운 상터를 구해보자 라고 막 찾던 시기에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라고 했을 때 좀 떠돌이보다는 좀 우리를 위한 집이 좀 안정돼 있는 공간에서 좀 우리의 삶을 좀 찾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집을 찾다가 저희가 우연히 2층 집을 구하게 됐고 거기에 가게 자리가 있으면서 저희가 사는 집에서 민박도 하고 이제 저희도 구멍가게 하나 없는 마을에 쌓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술을 파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책이 이제 저는 이제 시골에 와서 저희는 워낙 도시에서 보통 이제 시골에 내려오면 적게 벌고 적게 쓴다고 하는데 저희는 적게 벌고 많이 쓰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희는 도시에서 정말 적게 쓰고 살았거든요. 차도 없었고 뭐 다이소라든지 대형마트의 할인도 너무 잘 돼 있고 저희가 원래 씀씀이가 적은 편이었는데 오히려 시골에 오니까 차도 필요하고 도시가스도 안 되니까 기름비도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오히려 더 자주 가게 되면서 교통비도 더 많이 들고 관계들은 그대로 이제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적게 벌고 적게 쓰려고 시골에 왔는데 오히려 서울이라는 인프라가 갖춘 곳을 떠나니까 모든 것을 자비로 해결해야 하는 아이러니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위기감을 느끼면서 제가 이제 저희가 쓴 영수증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일상들을 한번 그럼 우리가 그런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삶이 가능할까를 좀 관찰해보자라는 했던 이야기를 이제 한 2년 가까이의 이야기를 저희는 책을 냈고, 이제 오빠는 그 시골 마을에서 이제 허무맹랑한 저희가 바트샵을 창업을 해서 지금 한 2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제 9시간만 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고뇌가 슬픈 책을 이제 네. 그래서 제 친구가 책을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오픈책이라고 했거든요. 네, 오픈책이다. 그래서 저희가 책을 내고, 그래서 책도 소개하는 자리도 이제 팜프라 친구들이 마련해줬고, 이제 남해에서 살 수 있는 자리들도 자꾸 이제 팜프라가 이제 마련해줘서 저희는 정말 운 좋고 또 지왕말처럼 감사하게 잘 얹혀가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옆에 친구들이 항상 지금처럼 잘 갔으면 좋겠고, 저희도 그거를 이제 비빌 언덕 삼아서 뭐 남해든 아니든 앞으로도 계속 같이 친구로서 서로의 삶을 응원해주면서 살고 싶어요. 네.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두 분께 팜프라란이라고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이미 해주셔서 그럼 이제 마지막 준민 씨께서 그동안 세 분께 미처 못했지만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오늘을 통해 한번 말씀을 전해주실까요? 사실 다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좀 뭐 좋은 얘기 했을 때도 있고 뭐 좀 아픈 얘기들도 사실 남해에 내려와서 사실 가족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낸 친구들이거든요. 촌민으로 살 때도 거의 3개월 동안 삼시세끼를 같이 먹었으니까, 그리고 일도 같이 했었어가지고 뭐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걸 좀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기 못한 거는 거의 없긴 하지만 이제 세 분한테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항상 뭐 고맙다는 얘기를 항상 하고 싶고, 저희한테는 어쨌든 이곳에 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 마중물의 역할을 해줬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고맙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그냥 부담감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왕을 여기 와서 촌민으로 처음 만났을 때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줬거든요. 바로 제가 그때 저도 살짝 오해하고 있었던 게 이 팜프라라는 회사가 저는 이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 혹은 유인하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착하면은 좋다고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왕이 했던 얘기가 이 친구들이 여기에 정착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자기가 살아보고 싶었던 삶 혹은 자기가 실험하고 싶었던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실험하다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외로 저는 오히려 여기 남아서 정착을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거는 사실 1차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좀 놀랐었어요. 그래서 저도 반대로 이제 그렇게 이제 멋진 공간도 만들었지만 그게 뭐 어떤 앞으로에 있어서의 행보의 어떤 뭐랄까 좀 짐, 부담감 혹은 뭐 책임, 해야 하는 의무 라기보다는 하고 싶은 것들, 지금까지는 환경이 안 돼서 못했던 것들을 다양하게 그냥 실험하고
편안하게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그냥 무소의 뿔처럼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저자 세 분. 방금 이제 준민 씨가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지고 계신 마음의 부담감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 항상 부담감과 책임감은 항상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약간 그냥 성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살면서 제가 하는 일들이 좀 이 사회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의 행복을 채우는 것과 그런 것들이 이제 부딪히는 경우도 있는데, 전 사실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그럼 네 일을 위한 건 언제 하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놀이터를 만드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노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팜프라촌을 하는 거는 이제 놀이터를 만드는 일이고,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면 저도 좋은 거라서 그게 저한테는 되게 개인적으로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은 제가 여기 이제 기촌을 하고 친구가 없어서 이제 한 20년 넘게 공을 찼는데 못 하다가 이제 기촌한 남성 친구들이 많아져가지고 축구팀을 드디어 만들었어요. 3년 만에. 그래서 이제 그 매주 수요일을 기다리면서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이제 그런 지점들도 저도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근데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거에 대한 거는 이제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폐업하기 전까지는 부담을 가져가는 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팜프라가 이렇게 양화분교에서 이제 본인들의 보금자리를 드디어 마련을 해서 이렇게 좋은 공간들을 마련을 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팜프라가 해나가고 싶은 일 혹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가 이 공간을 만들기까지는 그래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자본금이 있었으면 빨리 했겠죠. 뭐 개인적인 거 말고 이제 팜프라의 이야기를 드리면, 우선 저는 좀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또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4년 살면서 아직도 이 마을에 집을 못 구했거든요. 네, 줄을 서도 집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좀 작지만 자신의 집을 짓는 그런 일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집이 에너지 자립이라든지 상하수도를 재생해서 쓸 수 있는 주거의 형태면 더 좋겠다. 그게 이제 어쨌든 자연을 저는 이제 훼손하지 않는 게, 자연을 보호하는 게 사실 인간을 위한 보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결국은 그거를 계속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거나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회사로서 좀 돈을 벌고 싶어요. 네, 그동안은 자꾸 이제 공공의 일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항상 저희가 궁핍하게 살았고,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공간을 만든다고 이제 돈을 빌리러 다니고 투자를 받으러 다녔는데 4년 동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아무리 브랜드 인지 뜨고 있다고 해도. 그래서 나중에 돈이 많이 생긴 로컬 투자 회사를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실험들 하고 싶은 사람들, 뭐 자신의 집이 필요하고 가게가 필요한 친구들한테 그런 좀 어떤 소셜 임팩트로서 투자를 해주는 회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요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린지 작가님께 안 그래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아시고 린지 작가님은 이제 책을 만드는 일을 하시다가 또 팜프레 와서 집을 짓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회사도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만드는 일을 하다가 이번에 저자로서 내가 저자로 이름이 바뀌어서 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책을 저자로서 내신 기분과 그다음에 만드는 과정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 책을 읽어보신 분들, 목차만 보시도 아시겠지만 사실 저자가 3명이지만 또 되게 많은 친구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겼어요. 그래서 저자는 됐지만 사실 같이 저희가 한 2년에서 4년 동안 했던 이 시간 동안 함께 했던 친구들의 이야기가 다 담겼다고 생각이 들고, 이왕이면 그들이 여기서 지냈던 이야기들이 좀 빛을 발해서 내가 팜프라에 있었고 팜프라촌에서 나는 경험을 해봤어. 근데 그 경험들이 나에게 어땠고 이런 것들을 좀
자랑할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애진 작가님은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다고. 그래서 근데 어떠셨나요? 가족의 분위기와 그다음에 소감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모든 부모님이 다 좋아하셨을 텐데. 네. 그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저희가 2년 동안 이거를 준비를 해왔고 이 이야기는 이제 저희도 이제 최근까지 수정을 하면서 와 이제는 이거는 3년 전의 이야기인데 하는 그동안 또 다른 변화가 많이 생겼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서울 가면서 또 다른 삶과 제가 고민하는 문제가 또 완전히 달라졌고 같은 맥락이 있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뭐랄까 시원섭섭하다? 아니면 그냥 좀 시원하다가 더 큰 것 같아요. 아 그래 이제 털었다. 이제 매듭을 지었으니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 이게 생긴 것 같아서 그런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지향 작가님은 책 에필로그에 이제 내 집과 땅이 생긴다면 어떨 것 같냐라는 질문을 듣고 눈물을 엄청 흘렸다라는 이야기를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물론 이제 판프라의 동지라고도 하셨지만 어쨌든 집과 땅이 생기셨잖아요. 어떠신가요? 네. 제 집이라는 생각이 왜 이렇게 안 드는지 일단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살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그냥 이 판프라의 공간이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더 많이 즐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큰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제 집을 이제 만들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 그 집은 모든 걸 저의 삶에 맞추는 집을 설계하고 직접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게 요즘 제일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때 그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공간 만들어질 때 그냥 고통밖에 없었어가지고 눈물이 날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좋았어요? 일단 작은 집 6평을 짓는 거하고 이 450평을 설계해가지고 시공하는 건 너무나 다른데 내가 일을 진짜 크게 벌렸구나 라는 그 압박감 그리고 이제 이 공간을 이제 빚잔치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금리가 이제 확 올라가면서 와 이제 어떡하지 라는 부담감 그리고 이제 뭐 조경이나 이런 그런 작업을 할 때 제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망망대해에 던져지고 그거를 옆에서 코칭을 해주지만 코칭을 바로바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항상 주변의 어른들이 니는 정말 모모하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때 내가 모모하구나를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되돌릴 수는 없고 이 공간을 어떻게든 완성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12시간 넘게씩 일을 해도 진도도 안 나가고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할 때 중간중간에 와줬던 그냥 공사를 도와주러 왔던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여기 현지 씨도 있고 한데 그 친구들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네.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요. 이거 그냥 두고 그냥 도망가고 싶었어요. 저는 항상. 네. 그런 고통이었어요. 세 분 이야기 재밌게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생겼다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혹시 일어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앉아서 얘기해서 괜찮아요. 네, 조금 크게 얘기해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이혜주님이고요. 저는 이제 이 세 분들 하시는 컴퓨터 일들을 좀 보는데 궁금해지는 게 이제 지금 시점에서 개인이 얻은 것과 잃은 게 있다면 좀 궁금해. 개인적으로 소수와의 떠나. 이런 거는 요 근래는 건강을 잠시 잃었었다가 다시 돌아왔고요. 제 삶에서 에딘이랑 지영을 만나면서 삶을 저는 되게 개인 중심적으로 살았구나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들은 되게 펌프라촌을 기획한 것도 타인을 위한 거였고 근데 또 두모마을에 와서 살아보니 이 마을 분들이 사시는 모습이 이게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다는 거를 되게 많이 배우고 그런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얻은 것 같아요. 삶의 어떤 지혜라고 해야 될까요? 지식이라기보다는
제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같이 지금 여러분이 와주신 것처럼 같이 살아가는 거구나. 이걸 제일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작년에 진짜 많이 느꼈던 게 작년이 아니구나 이제 제가 딱 재작년에 1월 1일에 서울에 올라갔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사회초년생을 이제 팜프라로 시작을 하게 되면서 다시 올라가서 취직이라는 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왜 애들이 그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쓰려고 그렇게 노력했는지 알겠다가 처음으로 온 거죠. 제가 사실 서울에 올라간 결정적이었던 거는 이제 어느 순간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도시의 감각, 대중성, 그리고 동시대성 이런 거를 잃어가고 있다라는 게 제 경각심이 컸었어요. 코로나가 특히 터지면서 너무 삶의 양상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는 우리만의 세계로 남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이게 가장 컸었는데 정작 이제 올라가서 취직이라는 전선에 뛰어들고 내 친구들, 동기들은 이직을 준비할 때 이제 저는 첫 회사를 들어갔던 건데 그럼 조금씩 보편성을 획득했던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살구나. 주 5일 출퇴근하는 삶은 이런 삶이구나. 그러 하면서 회사에서 이제 항상 물어봤어요. 예진님은 이전에 뭐 했어요? 하면은 설명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요? 그 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이제 창업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창업이요? 그냥 로컬 관련이 뭐 농촌이요? 뭐 농산물 유통했어요? 뭐 하면은 사실 이제 아까 들으셨다시피 팜프라가 그렇게 하나로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제 이야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로컬 관련 창업이었어요 하고 대화를 스스로 단절시키는 걸 보면서 내가 팜프라를 했던 걸 후회하고 있나? 어느 순간 이제 제가 똑같이 그냥 대기업 왜 가? 이렇게 했던 게 대기업 간 애들 나도 갔어야 됐나? 막 이거를 후회하는 순간이 첫 1년은 그게 너무 많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 자신한테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신기하게도 작년 들어서부터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이 팜프라와 팜프라촌이라는 경험을 여러 지역들과 이제 청년마을이라니까 아니면 다른 커뮤니티들이랑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조금씩 내가 너무 특수성의 상황은 아니었구나 혹은 내 이야기가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사람들을 이제 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의미가 있겠다라는 거를 조금씩 느껴가는 것 같아요. 그냥 그들은 이제 어쨌든 나는 이제 팜프라의 경험이라고 생각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커뮤니티 시스템을 만드는 경험일 수도 있고 조직 문화를 처음부터 무에서부터 유를 만들어가는 경험이었을 수 있고 특히나 이제 그냥 대기업에서 이제 창업을 하려는 친구들도 혹은 이제 초창기에 있는 친구들도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이런 줄 알았지만 이런 게 아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딱히 이런 점은 없는 것 같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20대 때 독립을 하면서 항상 좀 열악했던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주거나 뭐 생활이 되게 좀 안정적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더 점점 나아지는 것 같고 저희가 팜프라만 해도 처음에 이제 6평 집에 4명이 살면서 시작을 했고 중간에 이제 폐교에 들어가서 냉난방이 안 되는 데 살고 이제 이런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보다는 얻은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뭐 다 저는 얻고 배우고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항상 제가 팀 친구들한테 조금 미안하고 걸리는 거는 약간 너무 팜프라가 유지양의 이야기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런 게 좀 미안했거든요. 만약에 팜프라가 이제 애진의 이야기였다면 애진이 그런
어떤 잃어버렸나라는 생각들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항상 좀 걸리는데 그래서 매번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뭐 제가 린지한테 항상 부채감 있는 게 집을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에진한테도 처음부터 이게 이 사람한테 커리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어쨌든 팜프라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일을 뭐 하나라도 이제 왔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이제 안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팜프라를 계속 더 잘해가는 게 여기 거쳐간 친구들한테 되게 좋은 이력이 될 수 있겠다. 뭐 그때 내가 창원 멤버였고 초기 멤버였다라는 게 그런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신 분이 손을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저는 랜선을 타고 서울에서 온 40대 중반에 개발자고요. 서울에서 어쩌다 보니까 그 유튜브에서 팜프라 그 드라마 같은 그 유튜브를 두 번 정주행하고 많이 영감과 씨앗에 잠재져 있는 혜택을 기대하면서 직접 작년 여름에 이제 찾아뵙고 이제 좀 자문도 좀 구하고 그랬던 한 1인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남해 좀 살짝 이제 연구가 있어서 꿈이 뭐냐면 숲속에 작은 집을 좀 짓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건축주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유튜브를 이제 찾아보다가 우연하게 팜프라를 알게 돼가지고 정주행을 했는데 이제 하는 걸 보고 아 이거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숲속에 작은 집은 갖고 싶어서 향후에 지원님 통해가지고 한번 좀 부탁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여름에 이제 거의 막바지 다 지을 때쯤 한 내려와서 한번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이런 책들도 접하고 또 라운드 테이블 거기 어떤 그 3편이었던가 거기서 그 고뇌들을 이제 접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삶의 다양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본론은 뭐냐면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 에지님한테 많이 좀 궁금한 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발자로 그 원래는 지금 개발자이긴 한데 이번에 이제 그 대학교를 다시 편입을 해가지고 농학과를 편입을 해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됐는데 이걸 또 하면서 느낀 건 이제 아 농업으로 뭐 밥 벌어먹고 살기 쉽진 않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이제 적었고 개발자로 좀 온전하게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살이에 대한 로망을 좀 가져가고 그걸 좀 구체화시키고 보자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에지님의 그 고민이 저하고 되게 많이 접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시고 다시 좀 서울로 이제 올라가셨다가 지금 또 이렇게 저자로서 이렇게 다시 만나뵈니까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좀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연대를 하고서 뭔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엔잠더 내지는 이제 노마드 어떤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브런치나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좀 다시 접점을 가지고서 뭔가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신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뭔가 좀 기여를 하고 계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부분에서 좀 그런 그 희망적인 부분 그리고 여기서 기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가지고 저희한테 어떻게 좀 어떤 모티브를 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접점을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이제 지왕님한테 궁금했던 부분인데 사실 이제 라운드 테이블 그쪽 보면서 또 이제 고민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왕님의 어떤 팜프라 이런 스토리가 이제 그렇게 좀 이제 쭉 성립이 되다 보니 지왕님 이후의 팜프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제가 40대 중반이다 보니 여기는 청년을 얘기하는데 40대 중반 이후에 대한 얘기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저도 이쪽에 귀속되고 싶고 같이 참여를 하고 싶은 입장에서 청년이라는 거는 꼭 그 나이에 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지향님의 어떤 그 이후 그 젊은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좀 시스템화를 갖추고 좀 어떤 로드맵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굉장히 제
브런치까지 읽어주시고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진짜 저 고민이 제일 컸어요. 왜냐면은 사실 팜프라를 여기서 하게 되면은 제일 고민이 인력이거든요. 인력이라기보다는 인재예요. 좋은 인재를 어떻게 구할까. 근데 왜냐면은 구할 수 있는 인재가 지역 내로 한정이 되고 심지어 이 두모 마을은 한 명이 온다 하면 그 교통과 주거까지 고민을 해줘야 돼요. 이게 사실 서울이나 도시에서는 전혀 직원의 집을 걱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야만은 상황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그 좋은 인재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그 장벽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게 일하는 방식부터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저희도 그래서 이제 중간에 원격으로 하는 것도 한번 시도를 해봤었거든요. 경영 컨설팅도 그렇게 받아보고. 근데 이게 저는 지역에도 중요하고 서울에도 그 도시에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보통 촌민들이 와서 떠나는 이유가 결국 여기에서 생계가 되지 않아서인데 그 2기 촌민 중에 2명이 딱 벌이가 됐어요. 그 둘은 둘 다 프리랜서인데 결국 수도권에서 일을 가지고 온 친구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 숲속의 작은 집에서 살고 싶은 그 주거의 꿈이 있는 거라면은 일은 서울이나 다른 데서 받아와도 되지 않는가? 심지어 이제는 해외에서도 쭉 다 하잖아요. 그런 원격 근무 방식이 더 많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관심 있게 보는 키워드들이 이제 그런 디지털 노마드는 이제 2015년 이 부분에 이제 딱 떴던 키워드고 특히 그거는 좀 개발자나 디자이너처럼 좀 한정된 직군이 엄청 유리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코로나 기점으로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워케이션이라는 것을 이제 보편화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비단 개발자가 아니고 심지어 HR 하는 사람도 그걸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원격 근무, 이 워케이션이 요새 이제 저도 관심 있게 보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오히려 개발자시니까 저는 그 부분은 훨 더 쉽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제 저를 스스로 일단 프리워커라고 칭하기는 하는데 좀 독립된 주체지만 서울에 있어서 저는 지역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지역에 살면 서울의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서울에서 지역의 일을 계속 하면서도 왜냐면 이제 실제로 필요한 일들이 있고 그게 내가 잠시 도와줄 수 있는 거라면은 우리 서로 그 방식으로 일로 만나는 방법을 하면 조금 더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지금 1년째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프리워크 생활을 이제 지속할지는 아직 그거는 좀 고민이지만 일단은 저는 일하는 방식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팜프라의 어떤 미래의 모습하고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좀 고민하는 게 결국은 주거 공간, 이제 숲속에 작은 집을 짓는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팜프라촌을 어떻게 좀 더 이곳이든 아니면 남해든 다른 지역에 좀 더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요즘 많이 하고 있고요. 왜냐면 작은 집은 일단은 그 삶이 되게 좀 단순해진 것도 있는데 비용적으로 되게 좀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시에 며칠 살고 시골에 며칠 살고 했을 때 그 별장 개념도 이제 가져갈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퇴직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는 분들한테는 6평에서 10평 정도의 주거면 생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주거의 기능으로서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를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거를 팜프라촌이라고 하는 공간들을 더 확장할 것인가 아니면 주거를 워크숍을 통해서 만들고 그 만들어진 주거를 조금 저렴하게 사용자한테 판매하는 구조를 하면 누군가는 기술도 익히고 누군가는 좀 저렴하게 집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요즘 좀 세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된다면 올해는 저희가 이 마을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집을 한 4채 정도 만들어서 이제 린지도 하나 분양하고 저도 하나 분양하고 다른 친구도 하나 분양하고 그래서 저희도 정착할 수 있는 집을 좀 마련해 보려고 이제 다음 스텝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청년 마을 사업이나 이런 것들 그 질문도 해주셨던데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4년 전부터 했던 실험들을 다시 이제 다른 팀들을 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다시 물어봐요. 주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 팀들이 저희한테 물어보고
지역에 이제 좀 살아봤고 좀 더 하고 싶은데 주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짓고 싶은데 그 워크숍을 안 하냐 뭐 이런 문의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 스텝에서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지역이 결국 소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해군도 이제 인구 소멸 속도를 보면 그나마 선방하고 있긴 한데 결국 한 30년 안에 대부분의 군 지역은 저는 소멸할 거라고 봅니다. 그 소멸의 정도가 그냥 기촌하신 분 몇 분 남는 마을들 빼고는 거의 그 메리트가 없는 생산 활동이나 아니면 자연 경관에 어떤 메리트가 없는 지역들이 전 소멸할 거라고 봐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저는 당연히 소멸을 막고 싶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되겠구나 생각하는 게 저희 마을도 돌아가시는 분 수하고 들어온 인구하고 비대칭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비어졌을 때 어떻게 다시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비어져야 부동산 가격도 내려가고 그 어떤 투자 가치에 대한 고민을 또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 결국 그 오래된 다 쓰러져가는 주거를 계속 훼손시키는 게 아니라 이 장기적으로 에너지를 덜 사용하면서 어떻게 집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단열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관리하면서 집을 만들고 할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좀 많이 지났어요. 사실 그 오늘 묵토크 신청해 주신 분들이 되게 많은 질문들을 또 보내주셨는데 그 질문들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사실 오늘 거의 다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남해 왔을 때 후회하신 것은 없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그런 답도 나왔고 친구들이 떠났을 때 기분은 어떠셨냐라는 이야기에 대한 답도 나왔고 예, 친구들 떠났으면 어땠냐라는 질문과 그 다음에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왔는데 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마치고 사인도 하고 서로 약간 담소도 나누실 시간이 필요하니까 마지막으로 팜프라의 꿈이 궁금합니다. 예, 방금 전에 꿈까지 했나요? 꿈까지 네, 꿈까지. 다음 제가 지한 씨는 방금 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나머지 두 분 얘기를 듣고 마무리를 혹은 독자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독자분들과 혹은 책을 읽을 앞으로의 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은 그걸로 마무리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사실 토크 하기 전에 저희 남해보날 마케터 불캐터님과 인터뷰 1대1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촌라이프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독자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냐고 했을 때 저는 일단은 해보세요. 쉽진 않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그 상상하신 것처럼 뭐 숲속의 작은 집일 수 있고 저처럼 그냥 타이니하우스일 수도 있고 각자 가지고 있는 판타지들을 100% 실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딪혀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팜프라가 이렇게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이 계속 엮이는 것처럼 엮인다고 네. 계속 잘 꼬시는 게 저는 팜프라가 사람들 진짜 잘 꼬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힘이 더 생기는 것 같고 동지들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판타지들을 부딪혀 보시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 처음에 이 판타지 촌라이프라는 슬로건이 나온 게 제일 첫 1년째 몇 개월 됐을 때 우리 슬로건 정해야 되는데 뭐하지? 했는데 그때 판타지 촌라이프 해놓고 처음에 너무 오글거리는 거예요. 아니 뭐지? 근데 또 마땅한 대안이 생각이 나지 않으니 일단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 바꾸자 했는데 이게 4년이 지나서 아직까지 쓰이게 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너무 딱 알맞은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 판타지로 시작해서 저희가 촌에 들어갔다가 판타지는 점점 지워지고 이제 라이프만 남았구나. 그래서 이제 결국은 라이프로 이어지는 판타지가 될 테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판타지 촌라이프 잘 실현해 보시기를 응원합니다. 날개는 안 닿았어요. 마지막으로
유지열 작가님. 8초 나셔가지고 그랬던 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우선 아까 린지 씨가 말한 것처럼 저자가 많은 책입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를 나눈 친구들과 그리고 사실 남의 봄날 편집자님들이 거의 다 쓴 책이에요. 네, 저희 막 이렇게 뭐랄까 신발 안 신고 있으면 신발 신어서 이거 쓰세요. 또 이거 해서 쓰세요 해가지고 이제 어르고 달래가지고 다 이제 본업을 하다 보니까 바빠서 그렇게 나오게 된 책인데 이게 제일 팜프라스럽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 공간을 만드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뭐 누가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거든요. 결국 이 책도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을 통해서 사실 이제 뭐 유튜브나 이렇게 방송을 보면 막 촌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그런 다큐멘터리나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저는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판타지를 가지고 좀 꿈을 꾸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저는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항상 이제 팀원들이 오면 기획을 처음 할 때 하는 말이 있는데 그냥 상상하는 그림을 딱 만들어 놓고 그거를 그냥 페이퍼에 옮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앞서 두 분 말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또 그 다음에 상상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상상대로 그냥 하면 결국 내가 만들어주든 옆에서 만들어주든 누군가가 만들어주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꾸려가면서 같이 남해에서 또 다른 곳에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부터 그러면은 뒤에 앞에서부터 사인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구매하신 분들은 앞에 사인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주문하시면 되고요. 네.